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EXT.js와 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발 환경 설정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EXT.js와 뷰가 어떤 개발 환경 설정함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그리고 실제 코드를 작성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 지원과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발 환경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JS는 생각보다 설정하는 게 단순합니다. 먼저 센차 CMD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커맨드를 입력하면은 바로 일단 개발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드.js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뷰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뷰 프로젝트를 만들고 난 뒤에, 그리고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적으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개발하기가 좀 많이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SS를 담당하는 이제 부트스트랩 뷰가 있겠죠. 예, 저는 뷰 쪽에 그 부트스트랩 플러그인이 한 여러 개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부트스트랩 뷰 3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일단 개발 환경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가 일단 어떤 컴포넌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XJ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친 시크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컴포넌트를 보고, 그리고 그 예제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본 디자이너로 이제 충분하게 이제 개발이 가능한 형태의 디자인을 미리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에 비해 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제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기본 디자이너로 개발하기에는 이제 뭔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EXGS 키친싱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키친싱크를 누르고, 네, EXJS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컴포넌트를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예제 코드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보이는 이 로그인 폼인데, 이제 이 코드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보면은 여기 해당 유저 아이디 이 부분이 딱 이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제 내용이 코드가 매우 단순하죠.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HTML 코드 같은 거 div 코드가 막 들어가고, 그리고 스타일도 막 이것저것 막 넣어줘야 되는데, EXJS는 이렇게 단순하게 단 몇 줄로만 했을 때 이렇게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이제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EXJS 컴포넌트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컴포넌트 안에 이미 HTML과 CSS와 관련된 그 정보들이 다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짜더라도 다음과 같이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 밖에도 EXJS는 다양한 컴포넌트를 제공하게 주고 있는데,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제 그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과 같이 다양한 그리드를 볼 수가 있죠. 셀 에디팅이 가능한 그리드가 있고요. 그리고 로우 에디팅 같은 그 줄 단위로 이제 로우 에디팅 할 수 있는 그것도 있고요. 예, 그 밖에도 트리라든지 차트라든지, 여튼 저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그 컴포넌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EXJS를 쓰신다면은 뭐 뷰처럼 뭐 별도의 플러그인 또 설치해 가지고 또 세팅을 하고 개발을 한다든지,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많이 적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뷰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다음과 같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폼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폼이라고 하면은 이 폼 하나에 이제 그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코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div 같은 거에 있는데 div하고 b폼이라는 태그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CSS 그 뷰 쪽에서 내부적으로 보면은 div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보면은 막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것들 옵션들이 막 달라붙어 있어서 일단 가뜩이나 이게 div 때문에 이제 코드가 복잡한데 이 속성값 때문에 더 코드 가독성이 더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div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 UI에 따라서 div 배치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화면 UI가 180도 바뀌어지면은 거의 재개발하다시피 이렇게 컴포넌트를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EXTJS는 이제 소스 단 몇 줄만 고치더라도 UI 디자인이 이제 변경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코드가 생각보다 많이 이제 구성이 좀 많이 복잡하게 UI 관련된 코드를 보았을 때 생각보다 이제 많이 복잡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많이 부실한데요. 네. 보면은 이제 딱 독립적으로 하나밖에 없죠. 그에 비해서 EXJS 키친싱크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보면은 EXJS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것도 있지만은 어 네, 이렇게 예제를 좀 찾다 보면은 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네, 하나의 컴포넌트가 아니라 이게 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조합된 형태라서 이제 그 컴포넌트를 어떻게 디자인을 이제 화면 구성을 할 때 이런 컴포넌트 어떻게 조합해서 나오게 되는 그 것들을 내용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뷰 같은 경우에는 딱 독립된 것만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부터가 좀 난감하게 네, 난감한 좀 그런 구조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API를 다시 보도 API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볼 텐데 EXJS는 컴포넌트별로 일단 API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들 쪽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바로 예제를 한번 실행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다양한 이벤트와 메소드가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고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그 코어 쪽을 건드려서 오버라이드를 하고 해서 따로 별도로 구현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에 비해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 문서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이벤트와 메소드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EXTJS API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한번 콤보 박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TJS API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이 컴포넌트가 어떤 컴포넌트를 상속되어 받아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와 그리고 이 컴포넌트의 대략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면은 이제 웬만한 내용들이 이 컴포넌트가 이제 어떤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는지 바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EXTJS API의 가장 강력한 점, 네, 방금과 같이 이제 예제 코드를 제공해 주는데 이거를 이제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수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속성값 있죠? 이 속성값은 이 컴포넌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최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세팅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와 이벤트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 미리 구현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따로 별도로 뭐그 비즈니스 자바스크립트 로직을 작성해서 복잡하게 로직을 작성할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해당 메소드를 바로 실행해서 구현하면 되고요. 그 밖에도 이벤트도 이제 상당히 많은 걸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포커스 블러라고 이제 포커스가 이제 아웃됐을 때 그리고 리사이즈 됐을 때 선택됐을 때 보여졌을 때 이 밖에 많은 것들이 다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개발할 때 저희가 이벤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뭐 구현한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뷰 쪽하고 똑같이 1:1로 매핑 되는 그 API를 보게 될 텐데 그거는 이제 폼 셀렉트라고 하는 거예요. EXJS는 콤보박스인데 뷰에서는 폼 셀렉트인데, 한번 이 폼 셀렉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똑같이 방금 전에 이거 주소가 똑같죠? 똑같은데 폼 셀렉트가 돼 있죠? 이거는 뭐냐? 여기 예저 코드하고 다 섞여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키친싱크하고 좀 별도 차이점이 있다면은, 키친싱크 같은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들이 결합되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은, EX 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 컴포넌트에 대해서 그 예제만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API 같은 경우는 맨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롤 계속 내리다 보시면은 A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성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런 속성값이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는 보시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예, 그에 비해서 EXJS는 한 40개가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지금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C 환경, 그러니까 사용자들 대상으로 하는 UI에서는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하는데, 이제 실제 B2B 환경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조건에 따라서 막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막 이거 복합적인 그 이벤트를 타서 구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장 함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내장 함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네, 일단 내장 함수도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자바스크립트로 뭐 이벤트를 잡아 가지고 막 이것저것 처리를 해야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딱 API만 보더라도 딱 바로 한눈에 알죠? 이제 보면은 여기서는 API 보면은 이제 셀렉트 태그를 뭐 이제 변경했다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서머리를 해 가지고 EXTJ가 서머리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직접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저 화면이 먼저 필요하겠죠. 이 예저 화면도 이제 센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센차 스텐실로 일단 구현한 화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센차 스텐실에서 보면은 이제 그 와이어 프레임을 이제 별도로 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끔 그 라이브러리를 일단 제공해 주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발사믹으로 일단 그거를 구현한 화면이고, 그 밖에도 이제 어도비 XD 파일을 지원을 해서 실제 UI와 비슷하게끔 이제 화면 구성을, 이제 화면 디자인을 일단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작성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서 뭐 하면서 느껴본 내용인데, EXTJS 같은 경우에는 일단 HTML과 CSS 지식이 아예 없더라도 일단 화면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EXTJS 기본적으로 화면을 구성할 때는 JSON의 컴피그 값을 이제 넣고 빼고 아니 변경하는 방식이라서 이게 가능했고요. 이제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HTML이나 CSS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부가적으로 제가 이제 부트스트랩 뷰를 썼잖아요. 때문에 부트스트랩에 이제 그거에 대한 지식도 시작 그거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부트스트랩 뷰에서 이제 부트스트랩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것도 다 그거에 대한 그것도 따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화면 UI를 구성할 때도 문제가 되는데, HTML 태그를 다 일일이 다 작성해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론 성능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뷰가 확실히 뛰어나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작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면을 그릴 때 그 개발 공수 같은 경우에는 EXJS가 월등히 뛰어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EXJS 한번 예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제가 방금 아까 그린 그 예제 화면을 기반으로 해서 화면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가 방금 좀 짰던 그 화면 UI고요. 네, 화면 구성하는 소스인데 생각보다 매우 단순하죠. 여기에 이제 사용자 리스트가 있고 그리드 안에 이제 툴바가 있다. 툴바가 있는데 여기에 신규하고 삭제 버튼이 있고 데이터는 다른 것 같고 컬럼 내용은 이제 다른 것 같다고 컬럼은 그거 관련된 그 그리드 컬럼 내용은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폼이 있고 폼에 있는 툴바는 저장 버튼밖에 없고 그리고 아이템은 아이디, 성명, 성별.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UI 구성이 매우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면 UI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방금 그렇게 해서 만든 화면 UI가 다음과 같은 화면 UI가 됩니다. 네, 생각보다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작성한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저희가 여기서 별도로 CSS를 추가하거나 수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EXGS는 일단 기본 그 UI 디자이너만 하더라도 실무에서 바로 쓰기에는 이제 전혀 지장이 없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뷰 쪽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코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딱 봐도라도 좀 정신이 없죠?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화면이고 UI인데 여기 div 코드가 막 엄청 많이 도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막 마진이나 막 이런 것도 막 난잡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타일도 이제 막 이렇게 난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뭐 div를 하나 실수로 잘못 적었어요. 그러면 화면이 전혀 안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산성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오타나 이제 그런 거에 매우 민감한 편이고 그리고 막 DIV도 엄청 많이 감싸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UI가 좀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거 DIV 또 구조 다 변경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기가 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써야 될 컴포넌트도 일단 여기는 에이지 그리드라는 걸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포트를 다 일일이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이 에이지 그리드에 대한 그거 컴포넌트를 어떻게 쓰는지 그거에 대한 또 학습도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화면이 나오는 어떻게 화면이 나오느냐 뷰로 했을 때는 일단 어떻게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것만 썼는데 일단 이거 가지고는 좀 실무에서 쓰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죠. 네, 아무래도 이거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에 대한 또 UI를 또 다시 또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또 별도로 컴포넌트를 또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즉 B2B 환경 같은 경우에는 화면 UI가 이제 입력 필드도 많고 이제 대부분 패턴화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수정하고 배치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HTML, CSS 때문에 일단 개발하는데 많이 이제 딜레이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각 개발자마다 HTML이나 CSS에 대한 지식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짰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짜고 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뷰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B2B 같은 환경에서는 많이 까다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술 지원이라고 비용적인 측면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T-JS 같은 경우는 기술 지원 쪽에서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미래앱을 통해서 일단 기술 지원은 방법이 있고 그리고 라이센스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이 서포트 센터닷컴에 가서 별도로 이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1295이고 그리고 프로 버전에서 뭐 그 캘린더라든지 디스이 이런 것들이 막 추가된 게 엔터프라이즈 버전인데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1895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비해 뷰 같은 경우는 일단 공식적인 그 기술 지원 루트가 없고요. 이제 구글링이나 아니면은 스택 오버플로우에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일단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말 안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버전별이 좀 하위 버전 같은 경우는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글링을 찾더라도 이제 버전이 다르면은 이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다는 그 문제점이 있죠. 자,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일단 EX 뷰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가끔 상용 그 플러그인을 써야 되는데 그 상용 플러그인 가격이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간단한 말해서 그 에이지 그리드 있죠? 예, 에이지 그리드가 그리드인데 일단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는 무료예요. 그렇지만은 틀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그리드 안에 차트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EXTJ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에이지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상용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상용 버전을 반드시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가격이 일단 $1,500라는 거죠.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기타 EXJS는 다 이미 거의 대부분 다 모든 컴포넌트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는데,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우 그 컴포넌트들이 매우 제한적이라서 이런 컴포넌트를 하나씩 하나씩 더하다 보면은 그 플러그인마다 그 설치하는 그 시간인과, 그리고 플러그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그 학습 비용,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디자인을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대한 그 비용까지 생각하다 보면은 EXGS 그 라이센스 비용이 그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EXGS를 진짜 써도 되느냐? 네, 그런 좀 의구심이 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EXGS는 흔히들 포춘 100대 기업이라고 하죠. 예, 그 중에서 60% 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안정되고 이제 검증된 언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잘 모르는 이유는 뭐냐? 아무래도 이제 B2B 쪽에 너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EXTJS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못 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여기 보면 애플 보이시죠? 저희가 자주 하는 애플, 그리고 AT&T, 미국의 엄청 큰 그 우리나라 치자면은 SKT 같은 통신사죠. 그리고 너무나 가다 보면은 뭐 에어버스도 쓰고, 뭐 저희가 알만한 회사들, 뭐 시만텍, 흔히들 저희가 노톤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 시게이트 하드디스크 만드는 회사에서 쓰고, 예. 그리고 퀄컴도 쓰고 파나소닉도 쓰고 오라클도 쓰고, 네, 이렇게 다양한 이 벤더들이 다 이제 EXJS를 전부 다 쓰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아무래도 B2C, B2B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제한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다양한 회사들이 넷플릭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예, 다양한 회사들이 이렇게 이용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검증된 언어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또 생산성도 매우 뛰어난 언어입니다. 네.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2B에서만큼은 일단 EXTJS를 능가하는 이제 프레임워크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나 일단 아니,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HTML과 CSS 쪽에서 이제 그걸 하다 보면은 개발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예, 그런 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EXJS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XJS 같은 경우는 하이 호환성을 완벽하게 보장을 해주고요. 예, 4점대 이상 코드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문제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전이 바뀌어버리면 아예 그 문법 같은 게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작이 안 할 확률이 있는데, 4점대 이상이면은 5점대, 6점대, 7점대를 쓰더라도 움직이다 마이그레이션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문제없이 거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XJS는 생각보다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1,500이니까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타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이 각종 플러그인들 막 설치하고 이것도 학습하고 뭐 이거 디자인 변경하고 CSS 변경하고 막 이런 것들 복합적인 거 다 따져 봤을 때 지금 $1,500를 충분히 넘어버리죠. 예. 특히 에이지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500를 당연히 이제 지불하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 또 그 밖에도 또 HTML하고 CSS 또 부트스트랩에 대한 학습 비용을 따져 보면은 흔히들 이제 개발할 때 시간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환산했을 때 EXJS가 이제 뷰에 비해서 확실히 생산성이 높은 언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